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요일 오후 하모리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날씨가 부쩍 따뜻해져가지고요. 꽃이 아주 활짝 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고, 요즘 우리 하모닉 이론 관리 단계를 배우고 있어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나의 수익을 잘 챙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것은 바로 수익 실현 전략이에요. 아니, 수익 그냥 보고 있다가 하면 되는데 뭘 또 전략이지?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하모닉 이론에는 총 3단계가 있다고 했어요. 그중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의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손실은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하모닉 패턴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가 수익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여기에서 D점 나오고 그냥 홈런으로 쭉 상승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럼 너무 간단하죠. 여기 D점에서 사기만 했는데 주식이 쭉쭉쭉쭉 올라가. 그러면 너무 행복하고 간단한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가 매우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또 다행인데 여기에서 더 조금밖에 못 올라가고 타입 2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떨어지기도 해요. 사실은 이런 경우가 많은 경우고요. 정말로 좋은 자리에 한 번의 D점에 들어가서 한 큐에 성공할 가능성은 정말 힘듭니다. 야구에서도 공 한 번 쳤는데 홈런이 나오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수익이 정말 올라갔을 때 그거를 홈런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타입 1은 여기 D점에 들어갔는데 완전 홈런으로 완전 수직 상승하는 거, 그런 너무 이상적인 케이스가 유형 1이었고 두 번째 유형이 보통 이 리테스트 하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모닉 이론을 좀 다소 적은 봉에 사용을 하고 계신다. 내가 날봉이 아니라 뭐 한 4시간 봉 이하, 4시간 봉이나 1시간 봉 이하에서 내가 이거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셔야 돼요.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이 D점을 리테스트 하는 거예요. D점을 리테스트해서 얘가 만약에 올라가래다. 그러면 얘보다 얘가 살짝 높겠죠. 그쵸? 그거를 보통 이제 이중바닥인데 오른쪽이 조금 더 올라갈 경우가 조금 더 확률이 많기도 한 것 같아요. 여기를 찍고 가는 것보다는 여기를 저점을 한번 지지하고 보여주는 형태, 그런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예를 들면 캔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캔들이 있으면 캔들이 지금은 제가 빨간 펜밖에 없으니까 이 빨간 펜인데 여기가 캔들이 녹색 또는 뭐 우리나라 국장에서는 빨간 펜이 양봉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쓸 때는 초록색이고, 근데 요럴 때 꼬리를 만드는데 얘가 만약에 4시간 동안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요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를 2번 찍는, 좀 더 적은 봉에서 내가 얘를 사용할 때 2번 찍는 거는 굉장히 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이 패턴을, 하모닉 이론을 너무 적은 봉에서 사용하시면 안 되세요. 자꾸 큰 그림을 보시고 큰 추세의 흐름을 봐야 하는 거지, 이런 작은 흐름을 움직이는 데에는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데 약간의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크게 보려고 하셔야지, 1분 봉 놓고 여기서 2번 찍었으니까 무조건 올라가야지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또 1분 봉에서도 2번 찍고 올라가는 경우, 이런 경우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 자,
PRG를 리테스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타입 2로 갔을 때 첫 번째 기대값은 보통 일반적으로 타입 2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타입 1보다 조금 더 기울기 날을 세우고 확인했으니까 좀 더 잘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치가 0.618의 기대치를 갖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만약에 타입 2에 됐는데 이 382도 못 넘고 얘가 여기서 미적미적한다. 미적미적한다. 그리고 382를 딱 찍으면서 꼬리 달고 뭔가 내려온다. 그럼 여기서 아 얘는 타입 2가 아니라 그냥 못 가는 애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재빨리 포지션을 익절하시고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내가 그럼 잠깐 나 밥 먹으러 갔다 왔는데 얘가 갑자기 뚫고 내려갔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요런 방식을 사용하실 때 그리고 저음봉이면 저음봉일수록 항상 모니터링을 계속 하시고 계셔야 돼요. 이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지치는 일이고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저음봉에 이걸 자주 사용하시면 힘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뉴얼상 어떻게 되어 있느냐. 조금 전에 이제 제 의견이었고, 그렇죠? 매뉴얼상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익절 관리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자동이익 목표 설정, 그렇죠? 자동이익 목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재량이익 목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모닉 이론을 들어갈 때, 포지션 들어갈 때 뭘 먼저 우리가 생각하라 그랬죠? 대응 계획. 내가 만약에 이게 아니면 난 어떻게 손절할 거야. 이 계획까지 세우고 그 다음에 돈 집어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우리가 사람이 쉽지가 않아요. 보통 물리고 그때 공부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주식 사고 그다음 물리면 그때부터 공부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넣기 전에 미리 다 좀 계획을 좀 짜놔라. 이게 항상 이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아주 흔한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매뉴얼에 두 가지 설정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동이익 목표 설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재량이익이라고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 자동이익은 뭐냐면 내가 기계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기계처럼. 보통 이제 데이 트레이더들이 많이 하시는데 자동이익 목표 설정은 기본 설정대로 38이면 382 최소 이익가, 618이면 618 최소 이익 목표가를 주고 기계적으로 익절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익절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재량이익 목표라 그래서 나는 그래도 이왕 정말 나는 다시 들어가기도 힘들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한번 이 우리가 손절을 잘 하지 못하고 본절이 돌아오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말 좋은 주식을 뭐 요런 자리에서 샀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얘가 막 못 올리고 미적미적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아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거 한번 조금 한 요 정도 올랐어. 그렇죠? 요 정도 올랐어. 그러면 아 여기서 팔아 마라. 얘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팔아 마라.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왜? 아 근데 또 한번 팔면 다시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잖아. 그 말도 맞아요. 내가 팔았을 때 내가 산 가격보다 더 싸게 산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까지 또 계속 스트레스 받고 얘가 막 조금 올라가다 다시 올라가 버려. 그런 경험 누구나 다 있어요. 아 손해보기 싫어가지고 팔았는데 애가 내가 팔고 나니까 날아가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팔고 나면 꼭 날아가. 항상 그래요. 그렇죠? 팔고 나면 꼭 날아가는데 얘가 그래서 팔기가 아까운 거예요. 팔기가. 그래서 나는 수익을 극대화할 때까지 버틸 거야. 버틸 거야. 절대 안 팔아. 2배, 3배가 돼도 절대 안 팔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10년 가져갈 거야. 뭐 물론 믿음에 의한 투자일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의 재량이익 목표 설정이라는 거예요.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싶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럼 요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나한테 맞는 전략은 무엇일까? 궁금하실 테고 그리고 도대체 이 장단점이 뭔가 차이점이 뭔가 장단점이 뭔가 궁금하실 텐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저랑 공부해 봅시다. 자, 첫 번째로 자동이익 설정 전략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이 설정 전략의 목표는 이거죠. 최소한의 수익이라도 나는 무조건 최소한의 수익이라도 보장을 받고 싶어. 난 최소한의 수익이라도 좋으니까 가져갈 거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자동이익 설정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하는 것에 약간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최소이익 목표가 설정이라는 게 그 수치가 있습니다. 하모닉 이론, 하모닉 패턴에는 거기에 할당되어 있는 기본 목표 수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저것 생각하는 거 다 별로고 나는 최소이익 목표가라도 가져가고 싶어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거고 대부분의 기계적인 매매, 기계가 이렇게 매매를 하겠죠. 그렇죠? 기계가.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일관된 매매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관. 왜냐면 난 기계니까. 그렇죠? 기계처럼 하는 거니까 일관되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0.382에서 물량 반 털고 618 되면 일단 턴다. 그리고 올라갈 것 같으면 다시 산다.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설정입니다. 그러면 다시 사는데 다시 사는 타점이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까진 또 기다린다. 근데 보통 그 지점을 다시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죠. 그렇죠? 아무튼 간에 이거의 목표는 일관된 매매 방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에 적합하다. 데이 트레이딩 또는 기계 매매, 자동 기계 매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하는 트레이딩이에요. 포지션을 짧게는 하루 안에 정리하는 거. 그리고 길어도 한 3일 이상, 저거 아무리 오래 가도 일주일 이상은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데이 트레이더인데 보통 이제 데이 트레이딩을 매일매일 수익을 내려고 하려면 매수만 어느 한정돼 있는 시장, 예를 들면 내가 코인 시장에서 데이 트레이딩을 할 거야. 그런데 나는 매수만 해.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얘는 말이 안 돼요, 말이. 왜냐하면 이 코인을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하는데 내가 비트코인 아니고 알트코인 매수를 해서 내가 매일매일 데이 트레이딩을 할 거야 라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죠? 그러면 비트코인이 거의 지수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덱스격이죠. 그렇죠? 이날의 지수가 대장주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날의 지수 인덱스가 하락해버리면 죽을 쓰면 이 알트코인 장도 다 같이 죽을 써요. 그렇죠? 더 크게. 비트코인이 이러면 알트코인 몸살 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한 2% 빠졌다. 2% 빠졌다. 그럼 보통 알트코인 한 8% 정도 잘못 걸리면 10% 이상 빠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종목을 잘 골랐다. 그러면 한 2% 정도 이익 볼 수 있겠죠. 잠깐 반등할 때. 그것도 먹고 빠져나와야 그 2% 챙기는 거고 그때 못 빠져나오면 다시 마이너스 되겠죠. 그래서 이 어느 한정된 시장에서 내가 한정된 매수라는 버튼만 눌러서 내가 데이 트레이딩을 하겠다 그러면 이 데이 트레이딩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은 어떤 게 데이 트레이딩이냐면 보통 이제 선물 매매 하시는 분들, 원자재 하시는 분들, 그다음 다양한 시장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데이 트레이딩의 데이 트레이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트레이딩을 가질 수 있느냐라 이제 나의 성향을 판단할 때 내가 뭐 알트코인 매수 버튼만 누르는데 난 데이 트레이딩을 하겠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힘듭니다. 굉장히. 그래서 뭐 내가 매수와 매도. 그럼 나는 코인 장 안에서 매수도 하지만 매도도 할 거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게 좋을 수만은 당연히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략들이 나오는 거고 나는 그럼 이런 전략을 구사할 거야 하면 데이 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1900년대 이후로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전체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우상향. 전체적으로 시장이 우상향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상향 중이라는 전제 하에 큰 전쟁이 일어나서 지구 전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웬만하면 그래도 이 상패만 안 당하면 조금 물려도 조금 물리는 것 정도는 살아날 가능성이 많겠네라는 거죠. 위험 리스크적인 면에서요. 예를 들면 매도라는 거, 특히 코인 시장에서 매도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코인 매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매도 포지션 잡는 거. 그래서 뭐 파생 상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지수, 뭐 공매도 포지션 잡는 거, 국장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길이 너무 쉽게 열려있지 않다라는 거. 매수에 비해서 매도는 길이 쉽게 열려있지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은 이제 그런 걸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기계를 써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또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럼 기계가 뭘 하는 거죠?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죠. 기계 프로그래밍대로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봇이. 그래서 사실은 이 데이 트레이딩을 내가 아무런 지식 없이 하모닉 이론만 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나 혼자 무료로, 그렇죠? 무료로 내가 보는 건 인건비가 안 드니까요. 하겠다. 그러면 컴퓨터 앞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컴퓨터로 자동 매매하는 건 컴퓨터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기본 매뉴얼에는 항상 우리가 모니터링을 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런 전략에는. 그러니까 본인한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또 생각해 보셔야 되세요. 내가 지금 매수 100배 쳐놓고 나 일하러 다녀올게. 그러면 다녀왔을 때 이 포지션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매매는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이익 설정을 하는 전략은 또 그거예요. 작은 이익이라도 확실히 생긴다. 뭐냐면 보통 하모닉 패턴이 들어가는 자리, 우리가 선행으로 들어가지 않고 패턴이 완성되었을 때 들어가는 자리는 대부분의 약반등이라도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모닉 패턴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식의 구조예요. W자나 M자형.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죠? 얘가 이만큼 올라갔는데 다시 한참 떨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런 데서는 이 하모닉 패턴도 어느 정도 약간 상대적인 패턴인데, 상대 강도 지수 RSI라든지 RSI 뭐 스토캐스틱 뭐 맥디 뭐 쭉쭉 나오겠죠. 그렇죠? 뭐 쭉쭉 나오는데 이 보조 지표들이 0이라는 100의 상대 강도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얘가 100 정도로 올라갔다가 다시 상대 강도가 0이 되었어. 그럼 강도가 약한 측에 속한 거잖아요. 근데 보통 이 패턴이 뜰 때는 마이너스, 과매도 또는 과매수, 극단적인 영역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순간적인 반등이라도 어떤 사람들의 심리에 의한 여기는 약간 받쳐줄 만한 구간인데 뭐 이런 구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서 아주 약반등 0.114나 0.236 정도의 미미한 반응이라도 탁 튕겨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좋은 것이고, 패턴이 판별했을 때 들어가면 계속 잘 보면 그래도 작은 이익이라도 챙길 가능성은 조금 많다. 근데 이 작은 이익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최소한 0.382까지의 우리의 목표치고, 그 안에 미달되면 이제 미달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작은 이익이라도 확실히 챙긴다. 일단 나는 이익을 챙기고 본전 내려오거나 더 밑으로 뚫고 가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단점이 있겠죠. 단점은 뭘까요? 단점 바로 그거죠. 얘가 정말로 큰 추세에 전환하기 위한 하나의 구간이었고, 그때 한 번에 뚫기가 어려워서 미적미적 하면서 계속 힘을 비축하고 있던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 이후로 뭔가의 구간을 뚫으면서 대상승을 해버린다. 그렇죠? 그러면 아쉽다는 거죠. 나 이거 좋은 자리에 들어갔는데 놓쳤네. 아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얘네들이 올라가는 게 정말 순식간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천천히 올라가면서 올라가나 내려가나 올라가나 내려가나 하면서 할 수 있는데 내려가네 하는데 갑자기 막 팍 올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아쉬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구간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놓쳤네라는 판단이 들기에는 이미 크게 상승을 한 경우에 보통 그런 생각이 떠오르요. 깨달아요. 보통.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올라가 버린 상태니까 재진입이 어렵다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렇죠? 놓치는 것도 싫고 불안하면 빼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진입이 다소 어려울 수 있다. 한번 좋은 자리를 놓치면 그 다시 들어가는 지점을 찾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증시 쪽은 이 갭상 같은 걸 하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종가에
종가에 내가 아 이거 아닌가 보다 하면서 음봉으로 딱 끝난 거죠. 요렇게 꼬리 달리면서 이렇게 음봉이네 하고 불안해서 아 이거 예를 들어서 주말까지 꼈을 경우 주말까지 꼈을 때 아 나 주말에 편히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그냥 일단 정리하고 다음 주에 다시 보자 했어요. 그쵸? 다음 주 월요일이 됐어. 갑자기 장이 열렸는데 급등을 해서 급등한 상태로 이렇게 와가지고 장이 열린 거예요. 그럼 재진입이 어렵죠. 아 이거 놓쳤네 싶은 거죠. 아 이거 종가에 떨어질 것 같았는데 올리네.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 지난번에 이랬으니까 내 이번에는 이렇게 끝났을 때 아 종가 안 팔고 다음 주에 내가 다시 본다 하면 또 뚝 떨어져 있어요. 그쵸? 아 물렸네 이렇게 되는 거죠. 참 뭐든 쉽지가 않아요. 그쵸? 쉽게 주는 건 없습니다. 자, 하모닉 패턴에서 자동 이익 구간이 설정되어 있어요. 이익 목표가가. 제가 지난번에도 실행 단계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하모닉 이론에서는 이 기본적인 최소 이익 목표가를 설정을 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기계적으로. 그래서 T라고 불러요. 이거를. T가 뭐냐면 타겟이에요. 원래는 타겟츠죠. 타겟츠 복수니까. 근데 타겟츠인데 그냥 우리 보통 타겟이라고 부릅니다. 한국말로. 그래서 이 T는 타겟을 뜻해요. 타겟. T라 그래서 타겟을 뜻하고 타겟 1은 이제 이 패턴별로 달라요. 타겟 1과 타겟 2의 설정은 패턴별로 달라요.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되돌림 패턴 W자형 무난한 거, 그다음 확장 패턴이어도 W자형 무난한 거. 그래서 크랩, 가틀리, 뱃, 나비 이 정도는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하게 사용되고 타겟 1이 이제 0.382 구간 그리고 타겟 2가 0.618 구간이에요. 0.382와 0.618은 뭐 자연의 법칙이니까 더 이상 뭐 설명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0.382와 0.618을 하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바로 이 타겟의 정의가 이 전체 파동의 382, 618이 아니라 이 하모닉 패턴에서 제시하는 타겟은 AD의 382예요. AD. 우리가 A점이랑 B점이라고 설정한 AD의 382, AD의 618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패턴이 나왔는데 얘가 이만큼 초과했다. 그리고 홉 레벨 약간 못 찍고 이렇게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재야 됩니까? 이거예요. 그쵸? 어디서부터 재야 됩니까? 그러면 항상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AD의 382. 그러면 이거대로 갑니까? 이거대로 갑니까? 아니면 요 파동 끝대로 갑니까? 했을 때 복불복이에요. 복불복이에요. AD의 382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파동 끝에서부터 382가 유의미할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보통 얘가 AD의 382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편차가 조금 있을 경우에는 얘가 전체 파동의 되돌림 한 0.5 정도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피보나치가 살짝 겹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생각하실 때는 약간의 편차가 있으면 요 구간 이런 식으로 구간을 퉁쳐서 생각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확한 지점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확장 패턴인 크랩 패턴이나 나비 패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타겟 1은 AD의 382, A와 D점의 382 되돌림 구간, 피보나치 되돌림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382, 618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럼 다른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패턴도 좀 보여주세요 하실 거예요. 그렇죠? 다른 패턴도 함께 살펴보자고요.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이제 좀 다른 애가 이제 샤크랑 O형 패턴이 좀 다르게 설정됩니다. 제가 W자형과 M자형 기본형들은 다 382, 618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ABCD 패턴 이런 것도 382, 618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샤크 패턴과 O형 패턴은 조금 달라요. 얘네들 패턴의 그 성격 자체가 좀 다르죠. 그쵸? 얘네들은 일반적인 패턴과는 성격 자체가 다르고 A, B는 CD 패턴을 패턴 내에 내포해야 되는데 그쵸? 얘는 O형 패턴이랑 만나면서 A, B는 CD 패턴을 작용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자, 샤크 패턴 볼게요. 샤크 패턴이 원래 X, A, B, C, D로 이루어진 패턴이 아니라는 거는 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모닉 툴을 이용해서 샤크 패턴을 그릴 때 X, A, B, C, D로 표기하기 때문에 저는 X, A, B, C, D로 생각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편하게 생각했을 때 얘가 어떻게 타겟가가 설정이 되느냐라고 하시면 샤크는 타겟 1이 이 CD의 0.5 구간입니다. 그래야 O형 패턴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야 O형 패턴이고 두 번째 목표가가 이제 0.886 지점입니다. 자, 보시면 왜 얘는 CD예요? AD가 아니고. 왜 CD겠어요? C가 더 낮은 지점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C가 더 낮은 지점이기 때문에 얘는 AD의 0.5가 아니라 CD의 0.5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시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샤크 패턴은 O형 패턴을 지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이고 886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약간 요런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O형 패턴까지 봤을 때 얘가 O형 패턴의 최소 이익 목표가를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타겟 1은 0.886, 2는 1.13이에요. 그럼 어떤 말이 되냐면 얘는 스탑 헌팅의 자리에 다 타겟을 두고 있는 거죠. 그렇죠? 스탑 자리에 0.886, 1을 넘지 못하는 자리, 0.1.13 살짝 치고 내려가는 자리. 그래서 요런 자리가 O형 패턴이고 그렇다 하면 어떻게 된다? 샤크 패턴의 기본은 O형이 다시 D점을 넘는 거를 도전을 하였으나 넘지 못하고 재차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소 조금 달라요. 얘는 1차가 0.5, 2차가 0.886이고 O형 패턴은 처음이 0.886, 두 번째가 1.13이 됩니다. 자, 얘의 타겟을 볼게요. 얘는 CD의 0.886이에요. 그럼 뭐냐? 요 파동의 되돌림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AD 아니면 CD 이런 식으로 여기 밑에 있는 지점이었잖아요. 근데 O형 패턴은 원래 요만큼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 BC에 대한 되돌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CD, 요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재량 이익 설정 전략에 대해서 볼게요. 재량 이익은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큰 수익을 보고 싶을 때 내가 엄청 좋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있는데 주식이 막 80%, 90% 떨어졌어요. 아니면 최소 50%는 떨어졌어요. 그럴 때 이제 들어갔을 때 나 이거 10년 묵혀둘 거야. 이제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요 재량 이익의 목표는 바로 반전의 잠재력을 최대한 길게 가지고 있고 최대한 가능한 한 이 포지션에 오래 머무르려는 전략이에요. 타점 하나 잘 잡고 나는 이거 한 4배 간다. 나 10배거 찾고 있다. 이런 것처럼요.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적합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재량 이익가를 이제 설정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얘가 이제 엄청 좋은 결과를 가질 때는 바로 이런 경우죠. 내가 딱 돈을 넣었어. 돈 넣자마자 한 추세가 강하게 방향성을 띠면서 쭉쭉 올라가는 경우 그때 크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얘의 가장 큰 장점이죠. 장점이에요. 그리고 장기 투자에 적합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많이 가져가시려면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100배를 하는 마음으로 1배를 하면 된다고. 100배를 하는 마음으로 1배. 정말로 최대한 노력해서 정말 몇 년에 한 번 오는 그런 기회, 몇 달에 한 번 오는 그런 기회.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 거기에서도 정말 100배를 하는 마음으로 정말 분봉을 켜놓고 나는 조금 더 여기서 좋은 타점 잡을 거야. 조금 더 싼 가격에 살 거야. 매수할 거야. 해서 바로 들어가는 그런 걸 했을 때 이런 결과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것도 보통 한 3번, 4번, 5번 해서 한 번 걸리겠죠. 아주 적게 트라이를 한다고 해도. 근데 장기 투자에 아무튼 적합하고 이런 경우를 만나는 게 자주 있지가 않습니다. 그게 조금 단점이라면 또 단점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단점이다 보니까 결국 이 목표 전략의 단점은 바로 이거죠. 이익이 본절로 돌아올 수 있다. 최소한의 이익이라도 가져가고자 하는 것은 내가 기계적으로 욕심을 어느 정도 버리고 내가 이익이 어느 정도 오면 그냥 익절한다. 그리고 다시 좋은 자리가 오면 기다린다. 올 때까지. 그런데 얘는 버티는 거죠. 이익이 조금 내려와도 난 여기서 크게 먹고 싶어. 다시 여기 들어가려면 힘들어. 일단 기다려보자 하다 보면 어느새 본절로 돌아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본절이라도 빼야지 해야 되는데 본절 치고 가면 어떡하지?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절에서 또 못 빼요. 그럼 이제 본절이 손실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본절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단점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애당초 길게 가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시를 함께 살펴볼게요. 예시를 함께 살펴볼 거면 여기서 지금 이제 사이퍼 마이닝 주식입니다. 채굴 회사고요. 사이퍼 마이닝 굉장히 시총이 좀 적기 때문에 등락폭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주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트레이딩 할 거다 할 때 AD의 이제 382, 618 이렇게 찍겠죠. 그렇죠? AD의 382, 618 지점을 찍었어요.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자동이익 목표 설정을 했다면 여기에서 382에서 일단 여기 다시 올라오죠. 그럼 얘는 여기에서 886을 보고 들어갔으면 한 번 다시 본절에 나왔다가 올라가는데 다시 또 떨어진다 그러면 리테스트하고 이제 다시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내려갔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쭉쭉 내려가 주니까 다행이죠. 그러면 자동이익 같으면 여기에서 다시 내려갔다가 이 지점이 오면 자동적으로 다시 한번 수익을 익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잡는 게 또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런 데서 들어가면 또 본절이 오니까요. 그렇죠? 여기에서 그냥 한 번만 잡았으면 되는데 여기서 그냥 한 번만 잡았으면 난 쭉 먹는 건데 여기서 익절을 계속 하는 바람에 못 먹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재략 이익을 했어. 그럼 여기 한번 들어가고 좀 본절이 오거나 좀 넘어가도 이거 떨어질까 좀 더 기다려보자 하면 나중에 저 끝까지 떨어졌으니까 최종적으로는 한 사이클을 먹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초반에는 좀 힘들었지만 그래서 약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한 여기까지 올랐을 땐 다시 여기까지 다시 올라오면 어떻게 또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할까 말까 익절할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고 얘는 이후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하락 추세선이 그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 재량 이익 설정을 계속 보면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얘가 이 지점이 왔으면 이 지점보다 높아지면 나는 팔 거야. 이렇게 계속하면 계속 하락 추세선을 계속 지키면서 너무 잘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재량 이익이 훨씬 나았던 그런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사이퍼 마이닝 주식인데 여기가 지금 날봉에서 베어리시한 패턴이 지금 관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재량 이익 목표가로 보여줬던 그 차트랑 비슷하다고 보이시나요? 지금 어떻게 될지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그죠? 똑같이 이제 패턴이 나왔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딥가틀리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초과를 하였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패턴의 기본 원래의 터미널 반은 여기 이 초록색 양봉 자리 정도면 적당하다. 아니면
886이라고 해도 요 초록색 자리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지금 0.38이 되돌림 정도의 지금 나와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자동 이익을 가져가겠다 하면 얘가 보통 계획을 세워볼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시냐면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합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수치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0.236을 체크해요. 보통은 0.236 구간과 0.382, 우리가 0.382가 최소 이익이지만 0.236도 지지와 저항의 구간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0.236도 같이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고, 지금 살펴보시면 이 주식이 0.382와 0.236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0.382에서 지지를 한번 받고 탕 튕긴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튕긴 자리가 이 B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B점 자리. 그렇죠? 이 B점 자리에서 지금 저항을 받은 거예요. 패턴의 B점 자리. 그래서 얘가 만약에 더 떨어질까 보고 싶다. 그러면 얘가 236 위로 올라오면 자동이익 설정이라면 그 정도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236 정도면 나 이거 익절하고 아웃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재량 익절로 가져간다 하면 얘가 382 위로 올라가도 그래도 좀 더 기다려 본다라고 세워볼 수 있는 거죠. 난 길게 들어가는 게 목표니까. 근데 얘가 그래도 한 본절로 올 것 같으면 그전에는 꼭 그래도 익절이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전략과 두 번째 전략이 있는데 최대한으로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그때그때 맞게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이 시장이 확률상 어떤 게 내 생각처럼 될지, 내 생각대로 흘러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매매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게 낫다라는 거죠. 기계적인 매매를 가지고 내가 감정을 배제하고 일관성 있는 매매를 해야 돼 라고 원칙을 세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냥 얘가 더 올라가든 말든 나는 기계적으로 그냥 익절하고 끝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재량이익 목표가는 이제 그래도 내가 언제 다시 들어갈지, 다시 들어가려면 힘드니까 나는 이 주식에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할 거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236 구간을 못 뚫고 올라오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럼 만약에 타겟 618이 온다. 그러면 좀 2차 익절 구간이 왔구나. 그래서 보통 3차로 분할하시는 분들 계세요. 1차 익절 구간 382, 2차 익절 구간 618, 뭐다 더 가면 더 냅준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사람이 참 분할하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진짜 억만장자야. 그러면 분할해도 수익이 있잖아요. 근데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 했는데 얼마 익절할 금액도 안 되는데 하면 참 그게 분할로 하는 게 쉽지가 않은 또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주식, 이 채굴자들의 주식이 현재 지금 베어리시합니다. 현재 채굴자들의 주식이, 이 비트코인 반감기가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비트코인 반감기가 얼마 안 남아서 채굴자들이 압력이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지금 뭐 올라가는 중이구나. 아직은 2022년 주봉 상태를 봤을 때 그런 거고, 지금 현재를 봤을 때에는 얘가 조금 또 베어리시한 패턴이 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언제 다시 지지하고 올라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우리 공부로 넘어가 볼게요. 나에게 맞는 성향 하니까 뭐 MBTI 같은데, 이건 지금 MBTI는 아니고, 그렇죠? 우리는 지금 두 가지의 익절 전략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통계학적으로 보통 이런 전략을, 나에게 맞는 전략을 알아보자 할 때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항목을 가지고 보통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바로 기대값과 변동성이라는 거예요. 기대값과 변동성. 이 두 가지를 놓고 통계학적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기대값은 말 그대로 내가 일어난 수익에 대한 기대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상 수익을 미리 측정하는 개념인데 기대값은 내가 얼마를 내가 이 트레이딩으로 인해서 이 매매 방식, 이 매수 방식으로 인해서 얼마를 내가 가져갈 수 있을까 수익을.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나의 익절 전략을 세우는 것, 반영하는 것과 이제 기대값이고 변동성은 이제 리스크를 측정되는 데 사용하는데 변동성을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또 익절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자고. 이 두 가지를 넣어서 우리가 자동이익과 재량이익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자동이익은 생각을 해보시면 적은 값의 익절이죠. 왜냐하면 382, 618만 되면 난 기계적으로 다 익절해 버릴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런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쭉 상승했을 때 한 사이클을 통으로 먹는 게 가장 큰 이득이지 샀다 팔았다 하면 그 얼마 못 먹어.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동이익은 적은 값의 익절을 다시 하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다시 들어가는 자리를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고 내가 팔았던 가격보다 더 싸게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은 값의 익절로 변동성이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익절을 크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적은 값의 익절을 하고 또 텀을 두고 적은 값의 익절을 하고 텀을 두고 이렇게 하니까요. 대신 일어날 확률이 많은 거예요. 내가 수익을 가져갈 기대치를 갖는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큰 사이클에서 내가 한 번을 자동이익하겠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자동이익을 보통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차트를 더 작은 시간봉으로 쪼개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일어날 확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수익을 가져갈 횟수가 수익을 가져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죠? 그리고 재량이익은 한 번 포지션 들어갔을 때 큰 수익을 줄 수 있지만 내가 그만큼 또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가 큰 수익을 주는 높은 변동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높은 변동성을 갖지만 대신에 이런 기회를 많이 주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좀 더 기다릴 거니까.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그 금액,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 운용 자금은 일정하잖아요. 그렇죠? 일정하니까 내가 이걸 냅두고 또 딴 것도 사고 하면 좋지만 자금이 원활하게 또 그렇게 유동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어날 확률이 조금 적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걸로 트레이딩 하는 것보다는 조금 약간 이 확률상 적을 수가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나는 이렇게 알려줘도 나 잘 모르겠어. 나에게 맞는 성향이 뭔지 잘 모르겠어. 남들은 뭐라 그러나? 이런 생각이 또 드실 텐데요. 그래서 하모닉 이론에서 굉장히 큰 획을 긋고 계시는 분들의 제가 의견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스카카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자동이익 매매 전략을 두고 얘기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규칙이지만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더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항상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트레이딩을 함에 있어서 너무 큰 욕심을, 과욕은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킨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적당히 자동 익절 그리고 적당한 선에서 항상 수익을 내고 만족하는 그런 자세를 좀 가져보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다음은 브라이스 길모어 선생님입니다. 이 브라이스 길모어는 데이 트레이더예요. 스카카니 선생님도 거의 트레이딩 쪽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매매를 브라이스 길모어 선생님도 데이 트레이딩을 선호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승리를 위한 기본 접근 방식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였는데
승리하기 위해선 시장이 오르면 사야 하고 하락하면 팔아야 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근데 시장이 이미 출발했어요. 이미 출발했는데 나는 못 탔어. 이미 출발했는데 못 탔어. 이미 고점인 것 같고 양봉 하나 크게 나왔어. 그럼 그걸 출발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시작이야 이러고 탈 수도 있단 말이에요. 호랑이 등에 올라타랬어 이러면서. 근데 그 호랑이의 등은 큰 양봉 나오기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큰 양봉이 나왔다. 그러면 나는 인정하고 놓쳤구나. 인정을 하고 준비하고 새로운 기회, 다음에 새로운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기다리면 어떨까 아니고 기다려야 한다예요.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이분의 계획도 나는 간단한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사거나 팔 수 있는 다음 지지와 저항의 자리를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지지와 저항의 자리 어떻게 계산하죠? 가장 보편적인 게 1번 피보나치예요. 그렇죠? 피보나치 자리에서 지지와 저항을 계산해 보는 방법이 가장 무난하고, 두 번째는 이제 매물대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매물대 지표들이 있어요. 이 매물대 지표를 통해서, 아니면 눈으로 봐도 되죠. 대충 보면 이렇게 구간들이 모여 있는 구간, 매집하는 구간들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차트상에 일자 하나가 쭉 있는 게 아니라 그득하네, 매물대가 그득하네 하는 그런 차트가 캔들이 많은 자리들, 그런 데가 이제 매물대예요. 매물대 자리.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가장 보편적으로 대중적으로 지지와 저항 자리를 계산하는데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 욕심을 줄이고, 그리고 나의 자신의 심리 상태를 컨트롤하면서 투자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수익 실현하는 전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맞는 수익 실현 전략과 여러분들의 성향은 어떤 성향이신가요? 오늘도 저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